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이 수도권 거래 움직임을 보면 아파트 거래는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파트 외 주택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에 대한 언급을 제가 이전에도 계속 해왔는데요. 무려 5개월 동안 서울의 거래량 경우 아파트를 빌라가 추월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지금 빌라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지금 상황을 그냥 좋게만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빌라를 매입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눌러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빌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자, 예전 장이 저는 자꾸 떠오릅니다.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또 마찬가지로 이전에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던 시기였죠. 그 시기에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빌라로 이 수요 전이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마지막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처럼 지금 수도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빌라 가격이 오르고 뭐 하락이 온다 이렇게 말하긴 이른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자가 선택할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그냥 마구잡이 싸다고 해서 진입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수도권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빌라의 거래가 인기 많은 지역들을 보면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개발이 되겠지, 뭐 이런 묻지마 투자하시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인천의 경우 케이스를 들면 지금 2008년 이후에 13년이 됐죠. 13년 만에 지금 빌라의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기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추월하기는 어렵죠. 지역 특성상 이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도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 봤을 때 아파트 거래량은 한 25% 정도 줄고 빌라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또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 빌라가 인기가 가장 좋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의 경우 보시게 되면, 서울은 정말 아파트가 가장 비싼 지역이죠. 지금 평균 금액도 이미 10억을 훌쩍 넘었고, 서울의 빌라도 지금 3억을 돌파했습니다. 평균가가. 예. 5개월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이게 끝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으로 당분간 향후 1, 2년간은 이 빌라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자 시장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빌라가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빌라의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른 이유는 함축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가 거주하는 실수요가 결합이 된 형태로 거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 있는 빌라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이제 같은 평형대는 찾기 어렵겠지만, 평당가로 나눴을 때 보면 최소 3천 이상은 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거의 뭐 반절 미만의 분양 평형당 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강남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이러한 직주 접근을 누리면서, 그리고 매수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잡기 위해서 참여하는 이 젊은 수요자들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단 이것은 강남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이러한 형태로 거래들이, 실제 수요자들이 매입을 하고 들어가서 거주하는 케이스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신축의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끊이지 않고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못 내지만 이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 외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가능하고, 거기에 이 분양의 경우에는 이 취득세 감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과 대상이신 분들, 다주택이신 분들은 사실 투자할 곳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나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일률적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 상품군이 아니라면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공시가가 낮거나 1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빌라를 매입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적용받게 되면은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자금이 이제 웬만해서는 다 훌쩍 이제 아파트들도 넘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투자할 때도 이제는 뭐 3억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대로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좁아진 내 상품을 고르다 보니까 이런 빌라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좀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사벽이 돼버린 아파트 비해서 진입 쉽고 평당가가 거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요즘에 이제 6대 완화책도 나왔었고, 이제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이 빌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비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비지수도 폐지가 됐으니까 법정 요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에 노후도나 이런 기준점을 보시고 진입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특히 요즘에 또 일자로 정해져서 뭐 6월 28일 이전에 잔금 철학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빠르게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연장선 보면 작년에 이제 공시가 낮은 물건들이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인기가 시작이 돼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낮은 물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물건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유가 합쳐져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결합되면서 또 증여용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러한 빌라 수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유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 현상 속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 장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정비사업 관련지들 가장 많이 가격이 꺾였죠.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멈출 수는 없죠.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격이 흔들리는 패턴이 변화가 반드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여유를 가지고 쭉 끌어갈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그 돈이 없으면 그 돈이 깎이면, 뭐 보증금이 깎이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고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산상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장 보면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샀다가 나중에 떨어진 가격으로 매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는 투자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최근에 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계속 잃기만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빌라 투자는 현금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처럼 정형화되고 이렇게 구조적인 면에서도 뭐 공장에서 찍은 것처럼 일률적인 게 아니라 각기 다 다릅니다. 개별성이 있습니다. 하나도 똑같은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이 가격점, 약간 정형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는 맞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하실 때 워낙 이렇게 개별성이 뛰어난 물건이다 보니까 잘 팔리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못 고르시면 정말 안 팔리거든요. 특히 구조는 둘째치고 이 불법 건축물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저렴하다 보니까, 거의 뭐 전세랑 매매가랑 붙어있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물건을 또 매입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사게 되면은 추후에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비 사업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다시 여러분들 뒤에 매수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건들이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사에 대한 이 중개 보수가 센 편인데, 이런 빌라 시장에서는 매매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중개 보수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중개하시는 분들은 빌라보다는 이런 아파트에 몰입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을 여러분들이 직접 주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중개사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준하는 보수를 준다던가 아니면 메리트를 줘서 중개사들이 일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저런 전략들을 잘 세우시고 접근을 해야 이 빌라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빌라로 그 아파트까지 이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물론 걸리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높은 열매, 그러니까 차익을 거두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정비 사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유념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성공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진행하시는 거고, 자, 이 빌라에 투자할 때는 수요자에 따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그리고 컨셉을 확실히 잡고 그 지역이 맞는지 체크를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작은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쳤을 때 보시면 이 직주 접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도 이 3도심이 있잖아요. 거기 부근에서 직장인들이 좀 선호하는 입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상승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접근해서 전세가 상승에 의한 뭐 매매가 상승이나 이 투자금을 최소화 좁혀서 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을 피시는 것이 하나의 또 컨셉이 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좀 유행인 것이 바로 이제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이 재개발 완화책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쪽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비 사업 진행 초기나 그리고 아예 시작 전인 경우에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아요. 지금 극초기나 아니면 시작 전 지역. 이런 경우에는 지역이 유명하다고 해서 아직 초기고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을 금액을 많이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질이, 그러니까 자리의 브랜드 네임만 보시고 아직 사업 진행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는데 투자 금액을 지나치게 납입을 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차후에 하락기가 왔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을 인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는데 뭐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들이면서 실투자금이 뭐 거의 아파트에 가름할 정도의 투자금을 들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빌라 투자는 컨셉이 확실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과거 얘기인데 경제 상황의 변화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죠. 가격이 떨어짐과 가격이 폭등함과 이런 변동성을 가장 크게 지닌 것이 바로 이러한 대체주택, 특히 빌라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유념하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빌라엔 호재가 된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를 틈타서 사실 법정 요건도 안 되는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동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잘못 물려서 들어가시게 되면 재개발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 들이셔가지고 오르지도 않고 장기간 그냥 표류하는 투자 자금이 그냥 묵혀져 있는, 물려 있는 그러한 케이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된다. 안목이 일단 있으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빌라를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런저런 부분들이 교집합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런 자리에 내 소중한 투자 자금을 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장기간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죠? 바로 이제 임차 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정비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도 임차 시장이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투자 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고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고집을 두시고 최소한 임대가가 빠지지 않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겠다. 예, 이러한 컨셉을 확실히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이 장기간으로 끌어가야 될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이면 너무 오래된 뭐 물이 새고 뭐 반지하고 뭐 그런 내용 연수가 오래된, 예, 그런 주택을 고르시는 것보다는, 메리트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장기간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내용 연수가 적은 그런 주택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와 좀 연장선에 있는데, 내용 연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선호하겠죠. 공실이 나게 되면 여기에서 먼 곳부터, 그리고 오래된 순서부터 공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서 부담이 적을 것, 이게 뭐냐면 이 전세가율이 비교적 높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것이 더 오랜 기간 버티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정비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에 이런 조건을 갖추긴 굉장히 어렵죠. 다만 이 비교를 해봤을 때 내 자기 자본이 여유가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선에서 들어가야지, 예, 나중에 끌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치면 사실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케이스는 없겠죠. 하지만 뭐 초기 단계다, 그리고 소액이다 이러시면은 세 번째 요건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종합적으로 내가 빌라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확실한 투자 컨셉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건데, 직주 접근으로 가서 전세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노리고 들어가느냐, 내 자기 자본을 줄이면서 한 푼도 없이 이것을 운용하느냐. 또 하나, 이 정비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주변에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의지나 이런 것들, 사업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는 것이 교집합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은 빌라 거래량이 이제 서울이 5개월째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기 때문에 지금 또 빌라 열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현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접근하셔야지 마구잡이식으로 투자하면 크게 물릴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누르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블로그 이동하니까 이후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